치카타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치카타비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두막에 남아있었던 치카타비 이 발자국은요, 댐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작업원들이 작업을 할 때 신는 신발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들, 혹시 그 댐 공사를 하던 인부들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작업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어차피 한 회사에서 이거를 납품받아서 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치카타비와는 다른 종류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댐 관계자와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해요. 자, 당시 수사본부는요, 18일 기동대원들과 수색대원을 다 풀어가지고 킨토칸에서 산길 연선까지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목격자라고 보이는 분들께 더욱더 치밀하게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자, 살해된 K씨 시체는요, 17일 오전 10시부터 대략 2시간에 걸쳐서 군대 법의학부에 있는 곳에서 후르카와 겐토 대학 의학부 조교수의 집도로 해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시가 시작된 거죠. 자, 그녀가 죽은 사인은요, 왼쪽 가슴,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는 깊이 8cm나 되는 상처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깊이가 8cm, 길이가 5cm 정도에 되는 상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출혈 과다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13일 낮부터 저녁까지로 보여졌고요. 당시 10시경에 키리츠마 온천을 나오지 않아서 얼마 안 돼서 살해가 된 거예요. 자, 이 상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상처가 갈비뼈 3대를 다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하복부 등 전신에 걸쳐서 20여 군데 이상의 찔린 상처나 칼자국이 있었어요. 아주 잔혹하게 칼로 난자된 것입니다. 자, 그 오두막을 빨갛게 물들인 엄청난 핏자국은요, 범인이 너무나 참혹하게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로 보여졌죠. 자, 그렇게 끔찍하게 난자한 시체를요, 질질 끌고 방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당시 연락선인데요. 이 마이크로 승합차가 오지 않자 결국에 국철 직원의 차를 타고 3km 정도 되는 키리츠미 온천 연락처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때가 12시 40분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에 도착한 그녀는 킨토칸까지 걸어가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렸죠. 그거 하이힐 신고 못 가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당시에 그녀가 12시 40분경에 마츠다마츠에 있는 키리츠마 온천의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문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뭐 이런 대화를 했대. 여기서 키리츠마 온천까지 킨토칸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3-4시간 걸릴걸? 근데 너 지금 그 신발로는 무리야.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이 근처에 사는 저 뒷집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는 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아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신발 신고는 무릴걸 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잡화점에서 운동화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설득을 한 거죠, 그분이. 거기 지금 걸어서 못 가.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갈 거야? 그냥 버스 타고 가. 산길이라 위험해요. 라고 해가지고, 좀 걸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다, 어디서 왔어요? 말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저 이세사키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그분한테, 그런데 아주머니는 꼭 제가 다니던 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랑 좀 닮았어요. 라고 뭐 이런 대화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이 발견돼요. 처음에 그녀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 출장소에서 마이크로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미 예약 전화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 사실을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대요. 왜? 그녀는 계속 걸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요, 사실 이 K씨 가족은요, 이 키리츠마 온천 킨토칸 거기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는 마치
처음 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자, 그때 그녀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치마미레 오 히키즈르라고 써 있어요. 치마미레 오 히키즈르가 뭐냐면은 그 피투성이를 질질 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마루파는 새빨갛게 물들인 엄청난 핏자국 보이시죠? 그게 아직도 그 당시 현장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난자한 시체를 끌고 질질 끌고 다녔던 그 범인. 여기서 그 경찰분, 당시 담당했던 그 경찰분이 이런 흉내를 내요. 어떻게 찔렸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막 여기 저기가 찔렸다라면서 사건 현장 근처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거든요. 이제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여 군데가 찔렸다. 이렇게 그 신문에 글이 써 있었고요. 오두막에서 죽었다 이렇고 여기 막 여기가 찔렸고 여기 찔렸고 여기 찔렸고 여기 찔렸고 여기 찔렸다라고 지금 이 형사분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자, 상반신에 24군데 이상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상반신에 24군데예요. 자, 배인 상처가 있는 찔린 정말 그대로 난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경찰들은 원한인가? 치정살인인가?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약간 변태적인 사람의 살인인가? 이러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라고 해서 좀 단정짓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수수께끼는 더욱더 깊어져 갔죠. 자, 오른쪽 결부 절상, 왼쪽 손목을 관통한 상처, 엉덩이 포한 상반신 24군데의 생생한 상처들은요, 살인사건 중에서도 별로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범인은 무슨 목적이었는지 피가 뿜뿜 뿜어져 나고 있는 그녀를 약 7m를 끌고 다른 방으로 옮겼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바닥까지 그 피가 스며들 정도로 그녀의 출혈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너무 애처로운 것은요, 그녀가 그 범인에게서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범인이 칼로 이렇게 찌를 때 못 찌르게 이렇게 막은 방어흔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상황을 추리해서 보면 범인은 아마 그녀가 도망가려고 해서 그녀를 찔렀고, 찌르다 보니까 뭔가 흥분을 했는지 그녀를 난도질했고, 주변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녀를 계속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녀의 심장부까지 찔러서 갈비뼈 3대와 심장의 8cm의 깊이를 남겨낸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거의 이제 도려낸 거죠. 길이가 5cm, 깊이가 8cm였으니까 이렇게 도려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광기가 어린 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사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포인트로 거론됐던 거는요, 이 사체 발견 현장에 숲의 오두막에서 채취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바로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치카타바와 그리고 합판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목장갑인데요. 자, 치카타비를 밟은 발자국, 몇 개의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된 건데, 범인은 아마 증거인멸을 위해서 목장갑을 끼고 뭔가 물건을 옮겼을 것이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이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두막의 내부의 상황은요, 시체에 이 큰 양철 2장이 이렇게 덮여 있었고요. 피 묻은 마룻바닥, 그리고 이런 합판들로 그녀의 소품을 이렇게 감춰놨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K씨의 손목 시각이 있었는데요. 10시 9분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녀의 43점의 그녀의 소품들을 합판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두는 등 미친 듯이 또라이처럼 그렇게 살해를 해놓고, 나중에 범행 현장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반대의 추리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범인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K씨를 우연히 만났어. 그리고 말을 시켰지.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그 오두막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랬는데 그녀가 갑자기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그녀를 한번 칼로 딱 찔렀는데 피가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 근데 그걸 보고 미쳐가지고 죽어! 이러면서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다 죽여버렸는데 어라라 어떡하지? 아, 난 몰라 라고 하다가 대충 보이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숨겼다. 뭐 이런 엽기 살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죠. 자, 사실 범인 체포가 이어지려면 당시 수사본부가 해명해야 하는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범행 동기, 그리고 두 번째 범인은 단독 범행인가 복수 범행인가, 그러니까 한 명이 했냐 여러 명이 했냐, 그리고 세 번째 차를 이용한 범행인가, 그리고 네 번째 범행 현장과 시체 발견 현장이 과연 동일한 장소인가. 자, 이들 수수께끼가 모두 동일 수사선상에 있어서 뭔가 연관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좀 복잡하긴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 걷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을 다수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녀가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수사본부가 그 해명에 약간 뭔가 증거로 단서로 삼고 있었던 게 바로 여관 투숙객, 아니면 땐 관련 작업인, 아니면은 그 유림의 하촉근, 뭐 사냥꾼이라든 거기 근처에서 숲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강 근처에서 뭐 낚시하고 있었던 낚시꾼들, 뭐 여러 사람들, 아니면 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신변 조사를 했지만 사실 큰 그렇게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치카타비. 참 이게 문제예요. 자, 그게 가장 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 그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과는 다른 종류의 다른 브랜드의 이런 치카타비를 신고 있었으니까. 자, 흉기, 그리고 범인이 돌아가서 그녀를 다시 끌고 와서 뭘 했다라는 어떤 상황 증거들을 봤을 때 그냥 이게 가장 유력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7일 수사본부가 뭔가 관계자들과는 이 치카타비가 연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 장화를 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기서 뭔가 사건의 핵심을 끌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를 잡았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 구입한 사람을 찾자 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든 작업이긴 했죠. 자, 조선신문 1972년 8월 19일 7면에 난 신문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맨 처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가 찍힌 걸로 보이는 사진이 발견된 거죠. 자,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그녀가 찍혔다고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비밀 수수께끼의 사진 5장이라는 말인데요. 자, 수사본부에서는요 18일 새로운 목격자들의 발견과 투숙객 여관 관계자 등의 탐문을 시작하는데, 이때 40명을 동원했다가 100명을 동원했다가 200명을 동원했다가 계속해서 수색은 늘어나요. 그런데 수색 현장 부근 7km에 걸쳐서 검색을 실시하다가 그녀가 소품을 나중에 발견했잖아. 그 오두막에 합판에 감춰져 있던 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어머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안 필름 안에서 그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자, 이 카메라를 봤을 때는 그녀가 이렇게 셀프로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누군가가 찍어준 걸로 보이는 사진이죠. 자, 이게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요, 바로 이 킨토칸이라는 그녀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서 한 300m쯤 올라간 곳에 있는 요시노 연못이라는 뚝 부근에서 부근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그녀의 얼굴 사진을 조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좀 소름 끼치는 사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 그녀가 찍은 5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2장은 아까 전에 킨토칸에서 찍었던 그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했었던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장소를 내가 찾아봤거든. 이 장소를 찾아봤는데 이따가 제가 장소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찍힌 걸로 보여지는 사진. 처음에 이 근처 정도에서 뭔가 사진을 찍었었고, 그리고 어떤 연유로 그녀에게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사본부에서 K씨가 누군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가장 지금 먼저야
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여겨졌던 공백의 4시간, 오전 10시간, 10시에 킹도칸에 출발해가지고 그 자녀분들과 함께 있었던 그녀가 발견한 게 2시경이었어. 그럼 그 이후로 그녀의 그 10시부터 2시경까지 어디 있었냐, 그거에 그녀의 그 수수께끼 시간이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K씨는 누군가와 함께 행동했다라는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그녀가 뭐 친구랑 중간에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밝혀진 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녀가 뭔가 안면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찍은 건가? 이런 두 가지의 정황을 볼 수 있죠. 자, 사실 그녀의 상반신을 좀 집중적으로 난도질을 한 그 흉기는요, 당시에 18일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시미로 발견됐잖아요. 왜냐면 그 얇고 깊게 찌를 수 있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여의 몸을 이렇게 난도질 이렇게 찍어 내린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우도류라고 하는데, 이게 동물을 뼈를 발라내는 데 사용하는 굉장히 특수한 것으로 사가는 사람도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다. 혹시 이걸로 그냥 찍어 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심장이 아작나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게 아닐까? 하반신을 찍은 게 이게 아닐까? 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8월 20일 마지막 사진은 내가 찍은 것이다 라면서 어떤 신문에서 누군가가 그 사진 제가 찍은 건데요 라고 말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사진은 내가 찍었다 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 마지막 사진은 내가 찍은 거예요. 사이고나 샤시와 와타시가 텄다 라는 그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그리고 그녀가 찍힌 사진,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장의 사진이 왜 보이죠? 바로 이곳으로 보여집니다. 자, K씨의 카메라가 현산된 마지막 사진은요, 그 찍은 사람을 색출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수색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19일 밤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녀 부탁으로 사진 찍은 사람인데요 라면서. 자, 그 사람은 도쿄도 세타가야쿠 시모기타자와의 땡땡 맨션에 살고 있는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22살의 이시다 요시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이 이시다 요시오 씨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저는 13일 정도에 차로 친구랑 둘이 군마현에 낚시하러 갔거든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우수익은 마츠다이쇼 그 요코가와의 그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드라이브 코스인 요기노야라는 그런 이 강이 좋다고, 낚시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운전하면서 갔죠. 그리고 키리치미 온천에 갔다가 그 온천 여관의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그 시노비노이케라는 이 폭포 부근, 시노비노이케라는 폭포거든요. 이 부근에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라고 생각되는 한 여성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사진 잘 찍는 거 못하는데 라면서 일단 거절은 했는데, 이거 그냥 셔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좀 찍어주세요 라면서 권유를 당해서 2번 셔터를 눌렀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시간은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 오후였다라고 그 이시다 요시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시다 요시오 씨 자신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그날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교타니가와다케에서 친구와 등산을 하고 나서 현경에서 나가서 그 당시에 그 경찰서로 가가지고, 나는 너 당당하니까 가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와 등산하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라면서, 제가 내일 갈게요 라면서 경찰서에 나가겠다라고 해요. 출두해서 말을 하겠다. 내가 뭔가 증언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와, 득템이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과 그녀의 접점을 이룬 만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가지고 수사본부에서 오케이 그럼 20일날 꼭 와주세요 라면서 20일날 그 사람이 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그것을 굉장히 수상하게 생각했던 경찰은요, 그가 말했던 주소와 그가 일하고 있다는 근무지를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이시다 요시오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 전화였던 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던 건지.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언론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다 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뭐 가짜다 진짜다 라는 말이 많은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켰다던 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찝찝하실 거예요. 자,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야 심령사진이야 뭐야 이상해 라면서 오컬트적으로도 좀 많이 표현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 영상은 2탄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처음에 경찰 발표에서는요, 콘노노타키 연못이라고 불리는 그 폭포수, 그 시노비 연못에서 발견 현장 사이에 있는 이 장소를,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자, 맞죠? 그 하얀색 민소매에서 약간 어두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녀의 모습과 일치하는 사진이에요. 자, 누군가가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죠. 하지만 여행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웃지도 않고 모든 사진들이 그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도 그렇지만. 자, 어쨌든 마지막 목격자는 그 자녀분이 있는 오후 2시쯤이었고요.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차를 타도록 그녀를 유인했고 그녀는 그 차를 탔다. 그리고 어떻게 오두막까지 끌려갔고 그곳에서 약간 조금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겪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연못 근처입니다. 그 낚시꾼들이 많다는 그 강인데요. 그녀가 바로 발견된 장소이기도 해요. 자, 현장의 오두막 근처에는요, 그 연못을 보기 위해서 길에서 한 계단 내려간 오두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두막 근처에 보니까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산 아래쪽 백이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지. 뭐 몇 명 있었겠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말을 걸어도 그걸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녀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버스를 타고 가지 그래? 차를 타고 갈래요? 라면서 몇 번이나 그런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같은 다 여행객으로서 같이 타고 가실래요? 라면서 히치하이킹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큰 의심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녀가 걷다가 걷는 걸 좋아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 그러다가 누군가가 타실래요? 라고 말을 걸었고 그럼 잠깐 신세 좀 질까요? 라고 하면서 그녀가 차를 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자, 3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남성으로 보이는 어떤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그 오두막 앞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30대 정도의 차가 그 주차장에 그 근처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자, 20일 오전 3시부터 현장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밤낚시부터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킨토칸가에서 낚시를 했는지, 왔다면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는지, 그녀를 본 적은 있는지 라면서 막 철저하게 그 리스트업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있지만 그녀가 누군가와 동행했다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그 수사본부가 마츠이다 안나카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면서 방송을 통해서까지, 유선방송을 통해서까지 그녀에 대한 목격담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을 호소한 거죠. 자, 피해 여성품 유류품 속에 카메라가 남아 있었으며 그 카메라 필름 맨 끝에 여성 혼자가 찍혔다라는 사진으로 보이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힌 걸로 보이는 이 사진,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범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경찰이 본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경찰분이세요. 이게 타미야 전 수사과장님이신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대사를 하세요. 경찰로부터 그녀의 소품이 전부 있었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저도 말할게요. 케이코라는 분이셨는데 그 케이코의 소품을 전부 돌려받았을 때 나도 그 소지품을 봤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찍혀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징그럽단 말이야. 숲속에 그냥 멍하니 있는데 발끝에서 하얀 연기나 구름 같은 게 나와 있고 뭔가 밑에가 잘려져 있어. 게다가 나 소름 끼쳐. 게다가 표정도 생기가 없고 마치 그냥 빈 껍데기 같았어. 라는 인터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녀가 발견된 오두막에서는요, 범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점은 없었어요. 여러분 들어봐요. 1년 동안 이 사건에 수색원들이 8,00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수사 대상자가 6,000명이나 동원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범인은 잡지 못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8월 안타깝게도 죄송해요. 갑자기 앞이 까매졌어. 죄송합니다. 1987년 8월에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미해결 사건으로 이 사건이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주목됐던 건 바로 당일날 찍힌 것으로 보이는 5장의 사진이었어요. 자, 혼자 행동했던 것으로 보여지던 그녀가 셀카도 아닌 누군가가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들. 자, 이 사진을 찍었다고 전화를 했던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 대체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기까지가 1탄이고 2탄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조금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에서는 바로 그녀가 밤행에 발견되었다고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요. 자, 이거는 그녀가 당시 사체가 발견되었던 그 오두막에서 당시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했던 사람들이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으로 밝혀지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그 영매사들을 모셔가지고 그녀에게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영매사 분들을 각기 다른 시간에 그곳으로 모셔가요. 그런데 그 영매사 분들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깜빡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아직 한국 유튜버 분들이 다루지 않은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찾기 힘드실걸요? K장만큼 자세히. 좋은 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그냥 좀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아까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딱 그제서 하는데 갑자기 앞이 까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됐어. 앞이 까매지는 느낌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앞이 까매지는 거거든? 갑자기 현기증 나는 거 뭔지 알지? 빈혈같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이 까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잖니? 그리고 갑자기 여기가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 1987년 8월, 안타깝게도 죄송해요. 갑자기 앞이 까매졌어. 죄송합니다.